옛날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 미래인 우주세기 93년 샤라고 하는 한 중년이 아니라 33세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라라라는 새엄마가 될 사람을 좋아했는데요. 글쎄 이 새엄마가 아무로란 청년과 눈이 맞았네요. 그래서 질투에 눈이 먼 샤는 아무로에게 농구로 싸움을 걸지요. 라라는 내 어머니가 될 여자였다. 결국 시작된 시합. 아무로는 멋진 덩크슛으로 승부를 결정지으며 이렇게 새엄마를 둘러싼 우주 SF NTR물이 지금 시작됩니다. 에? 아니라고? 살다 역습의 샤를 극장에서 보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역습의 샤는 88년에 일본에서 개봉한 극장판 영화로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애아빠나 애엄마죠? 자, 그럼 이 작품의 개봉일은 무엇이냐? 개봉일을 보면 알 수 있죠. 5월 7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야 할 나이가 된 사람들을 위한 작품. 아이들이 어버이날 선물로 예매 티켓을 가져올 것을 대비해서 개봉일을 5월 7일로 잡은 겁니다.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여하튼 어버이날 특선 영화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역습의 샤는 오래된 작품이죠. 이 작품은 한국의 건담 팬들에겐 나름 각별한 작품인데요. 당시 한국에서는 반다이의 건프라는 구하기 힘들었죠. 대신 아카데미 과학의 카피판 제품이 돌았었는데요. 이때 나온 아카데미의 카피판이 색상은 엉망이지만 품질이 좋아서 이때 건프라에 빠져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이나믹 공공 대백과 같은 걸 보고 역습의 샤에 관심을 갖게 된 거고, 또한 이 작품은 우주세기를 정리하는 작품이기도 하니 자꾸 들여다보면서 팬층을 늘려간 거죠. 이 작품이 지금까지 명성이 드높은 이유는 건담사에서 가장 강렬한 캐릭터인 아무로와 샤의 최후를 그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작품을 뒤져봐도 이만한 완성도의 작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거품 경제 시절의 여유를 보여주는 작품의 규모와 세세한 부분까지 연출된 여러가지 요소를 보고 있으면 이 작품이 왜 마스터피스인지 알 것도 같네요. 이번에 공개되는 극장판은 당시 개봉된 필름이 아니라 본편을 촬영한 35mm 네거티브 필름에서 직접 4K 리마스터한 소스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로 아날로그 필름의 한계가 있어 당시의 질감을 살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역습의 샤는 4K 리마스터화가 잘 된 축에 들어가는데요. 예전엔 영화 소스를 재활용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한번 상영하거나 비디오로 만들면 끝이었죠. 이 복원은 이외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수의 일본 제작사는 소스 복원에 무성의했습니다. 바람에 검침 추억편은 일부 필름을 잃어버려서 블루레이를 낼 때 DVD의 소스를 활용하기도 했고, 마크로스 플래시백도 AI 리마스터링의 퀄리티는 상당히 아쉬운 수준이죠. 하지만 역습의 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히 전공법을 택했죠. 보통 4K 리마스터링을 할 때는 그 전에 만들어진 블루레이의 소스를 쓰거나 심하면 DVD의 소스를 업스케일링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이러면 아무래도 원작과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심하면 화질이 크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습의 샤는 다르죠. 이 작품은 88년에 만들어진 필름을 직접 다시 스캔한 것을 토미노 감독의 요청에 따라 각종 보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미가 틀어지는 일부 리마스터링 작품과는 달리 완벽한 화면미를 살리고 질감을 복원할 수 있었다고 하죠. 또한 사운드도 토미노 감독이 직접 참가하여 일부 뭉개지는 사운드는 직접 다시 더빙하는 등 그때 그 시절의 영상과 음악을 최대한 살리는 식으로 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역습의 샤의 4K 소스는 당시의 감동을 살리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나온 4K 리마스터링 작품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선 한국의 상영관이 과연 이 소스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가 걱정인 상황이죠. 일본의 4K 상영관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면, 사운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도 소리가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죠. 자, 그럼 이 어버이날 특선 영화는 어떤 영화냐? 새엄마를 빼앗긴 청년들의 농구 시합은 당연히 아니고요. 줄거리를 설명하자면 우주세기 93년 네오지온의 총수가 된 샤는 핵병기를 실은 소행성 엑시즈를 지구에 충돌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연방은 이런 샤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고 평화협정을 맺었기에 안심만 하고 있었죠. 이를 막을 수 있는 것, 이를 막아야 한다고 눈치챈 것은 연방의 특수부대인 론도벨, 그리고 뉴건담의 파일럿인 아무로 레이본이었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역습의 샤는 당시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정말 드물게도 환경 파괴를 하는 인간의 업을 주제로 담은 작품이죠. 그전까지 로봇물에서 선과 악이 분명했다면 건담에서는 그 경계가 상당히 무너져 버렸는데 역시하는 그 경계의 붕괴가 극에 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요즘 건담 신작이 나오면 비판의 목소리가 많죠. 정의도 악도 없는 싸움이라는 당시로선 이런 주제를 꺼내던 건담은 이외로 지금의 명성과는 달리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관계자, 특히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작품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연이어 호평했죠. 한예로 비평 제조기라 불리는 오시마모로도 역습의 샤아는 크게 호평했는데요. 단 이 작품의 메시지가 일반 대중에게 먹히지 않을 것을 예언하기도 했죠. 뭘 말해봤자 고작 로봇 애니메이션이라는 인식에 먹혀버릴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아무한테도 닿지 않는 걸 알면서도 토미노 감독은 역습의 샤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죠. 퍼스트 건담을 만든 후 토미노 감독을 가장 당황하게 만든 것은 작품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작품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로와 화이트 베이스는 전장에서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들이 일으킨 사건은 전국을 결정적으로 뒤흔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쟁에 유린당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계속 항해하는 것, 적의 포위망에서 벗어나서 잡으러까지 가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아무로와 화이트 베이스는 살아서 탈출하죠.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들은 영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생존자일 뿐이죠. 즉 토미노 감독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그린 생존기 15소년 표류기를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작품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으로 이해했습니다. 심지어 건담 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게임인 기동사 건담 기렌의 야망에서도 아무로가 건담을 타는 이벤트를 발동시키면 지오는 네임드가 다 죽어나가죠. 분명히 같은 작품의 팬들인데 다르게 이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역습의 샤아도 마찬가지가 되었죠. 당시 사람들은 아무로가 지구를 구한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토미노 감독의 말을 들으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샤아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운석을 떨고 지구에 사는 인류를 수청한다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만 아무로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즉 이 작품은 아무로의 이상론으로는 지구를 구할 수 없기에 샤아의 방법론은 과격하긴 하지만 그나마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아저씨 둘이 그려낸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겐 잘 와닿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 라라는 내 어머니 같은 이상한 대사에 더 꽂히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샤아가 망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미노 감독은 여러 인터뷰에서 조금 더 쉽게 만들어야 했다라고 수려하죠. 이 작품이 한국에서 퍼지던 시점에 인터넷에는 토미노 감독이 아무로와 샤아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들을 망가뜨려서 작품을 끝내려 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후 다시 보니 몇 번이나 다시 보니 제겐 다르게 이해되더군요. 처음에야 어머니를 찾는 샤아가 한심해 보였지만 어른이 되어 돌아보니 그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고나 할까요? 그 나름대로 뉴타입이라는 미래를 찾고 몇 번이나 후계를 찾고 몇 번이나 인류를 혁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인간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어린이는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어 하지만 어른은 그런 세상에 적응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즉 샤아는 어른의 현실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작품에 참여한 안노 감독이 출간한 동인지에서 안노 감독은 이런 말을 합니다. 토미노 감독이 알몸으로 춤추고 있는 것 같다고. 아무로와 샤아의 이야기를 끝내고 싶었지만 스폰서의 요청에 의해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어른의 현실. 아무리 이상한 대로 놔도 어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른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어른들에게 아무로가 한 말처럼 인간에겐 가능성이 있으니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봐야 어른인 샤아에겐 그저 풋내나는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작품을 보고 화를 내던 청년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몇 번이나 보면서 이 작품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지요. 그렇기에 이 작품은 어버이날 이브에 개봉된 것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의 뇌피셜을 펼쳐봅니다. 원래 건담이라는 작품은 로봇 애니메이션을 완구파리 비즈니스로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도전장이었습니다. 그전까지 로봇물의 캐릭터는 선과 악이 뚜렷했지만 건담의 캐릭터는 선과 악이 불분명하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건담이라는 왕국에 열광했고 그리고 그 중에는 건담의 캐릭터를 선과 악으로 분류하는 사람마저 나왔기에 토미노 감독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역습, 카운터 어택을 날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샤아의 역습이죠. 다만 그 카운터 어택이 성공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 사람들은 아무로와 샤아의 최후를 영웅서사시로 여기게 되었으며 또한 안노 히데아키, 센바 타츠나가 등이 묘사한 전투신이 로봇 애니메이션 연출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대단했기에 오히려 완구파리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에서 각 번여로 자세를 잡는 모습 그리고 빔라이프를 쏠 때 빔이 퍼져나가는 연출이 좋더군요. 자, 지금까지 어버이날 특선 영화로 추정되는 역습의 샤아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소개했듯 쉽게 이해되는 작품은 아니고 건담을 모르시는 분에게 추천하기 어려운 작품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작품에 관심을 가지신 분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최고의 4K 리마스터로 평가되는 작품이니 꼭 보시길 권하며 그리고 혹시 집에 아빠 엄마가 이런 날개 비슷한 게 달린 로봇을 좋아한다 혹은 건담 같은 걸 수집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예매 티켓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어버이날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가면 더 좋겠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